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오늘이 9월 15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가을 분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또 이 막상 취미인들이 분갈이를 하려면은 그냥 누가 뭐 분갈이를 하니까 뭐 마사토로 한다, 그냥 어깨너머로 배워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흙을 쓰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딱 알고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데, 뭐를 배우려면은 이 이론적인 것도 모르면서 막 하려고 하니까 그 턱을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분갈이 하는 것보다도 내가 흙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고, 내가 한번 그 애기서가 나무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이걸 한번 내가 분갈이 하는 걸 말해 줄게요. 이 사람들 거기가 보면은 이제 흙들을 그냥 대충 뭐 마사토하고 뭐고 해서 막 쓰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 나무를 잔가지를 만들고 가지를 굵게 하고 가지를 가늘게 하고 하는 거는 이 흙에 따라서 가지가 굵어져요. 즉 내가 조금 이따 칠판에다 그리면서 하겠지만은, 흙의 입자가 굵으면은 이 뿌리가 그 공간이 넓어져서 좀 굵어져요. 그러면 뿌리와 가지는 비례하기 때문에 굵은 뿌리, 그 직근이 자라면은 이 수고가 높아져요. 그죠? 또 어느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어느 그 줄기 하나가 계속 굵어져 도장이 된다. 나무를 딱 뽑아보면은 분명히 어느 뿌리인가 하나 이게 직근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전에 이 뿌리 만들기 3년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나무 소재를 만들 때는 먼저 뿌리를 만들어 놓고, 뿌리가 만들어지면 장가지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뿌리를 만들려면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흙이거든. 내 하우스 같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모아놓고 나무를 기르는데, 이제 개인이 내가 내 나무만 기른다고 하면은, 이 나무는 물을 좋아하니까 물을 자주 준다. 또 소나무는 물을 안 좋아하니까 물을 가끔 준다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아놓은 상태에서는 그 물 조절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물을 주는데, 그럴 땐 흙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칠판에다 한번 내가 그려져가면서 한번 내가 잠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제 분갈이를 할 때요, 흙을 알아야 돼요. 저곡토, 대표적인 게 저곡토가 있고, 제일 오래 하시는 게 마사토가 있잖아요. 마사토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게 무엇이냐? 송이석, 동생사, 또 이제 난석, 이제 휴가토, 녹소. 또 녹소토. 그렇지, 녹소토. 맞아, 녹소토. 또 뭐가 있죠?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있잖아요. 셋, 넷, 다섯, 여섯. 물론 여기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하이에사라는 거 있고, 또 천사라는 것도 있어요. 천사, 기타 유의 흙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취미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흙에 대해서 많이 쓸 거예요. 이제 분갈이를 하면 이 흙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이 저곡토라는 흙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요, 보습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습력이 좋기 때문에 너무 물을 좋아하는 수종은 얘를 조금 더 증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저곡토의 성질은 뭐냐면요, 약간 옛날 성경책에는 옥토밭이란 말이에요. 옥토밭. 이게 이 저곡토라는 거는요, 보습력도 좋지만은 어떤 성격이 갖고 있냐면, 또 흙이 따뜻해. 따뜻하다. 흙이 따뜻해. 이 흙이 따뜻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뿌리 발달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무들, 이제 옛날 사람들 나무들 분갈이하면은요, 분갈이 뿌리를 만들려면 여름에 항아리에다 올려놨어요. 밑을 데펴 주느라고. 예, 지금도 그렇게 삽목해놓고 항아리에다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밑에서 열이 가면 뿌리가 발달이 되거든. 이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잘 내려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 저곡토
이 굉장히 흙 중에는 상당히 식물에게 좋은 흙이에요. 그런데 또 이 마사토라는 게 있어요. 마사토는요, 흙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마사토는 뭐냐면은 약간 돌 같은 거, 바위 같은 것이 이제 부서져서 이게 그 융화가 돼서 제거한 거잖아요. 이 마사토는 성질이 약간의 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성. 그러니까 삽목도 물론 마사토에 잘 돼. 근데 마사토는 즉 뭐냐? 보습력이 안 좋다. 보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을 주면은 물을 줌과 동시에 싹 바닥으로 내려가 버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나무에 좋으느냐? 물을 좋아하지 않는 수종들. 그죠? 육송이라든가, 될 수 있는 한 물을, 가뭄비나무라든가, 짜보라든가, 그런 것들. 물을 별로 많이 좋아하지 않고, 물에도 강한 것들은 이제 마사토에 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바닥토 있잖아요?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구멍이 이제 배수구멍이 났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다가 마사토를 깔게 돼요. 이렇게. 그죠? 거기가 지금, 우리 교육생님께서도, 아까 내가 휴가토 찾으니까 마사토 굵겠습니다. 마사토 깔라 그러잖아요. 근데요,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똑같은 크기의 마사토와 저곡토를 물에 1시간가량 불려놔요. 1시간. 1시간 동안 불려놓았다가 한번 말려봐요. 어떤 게 더 물의 증발이 빠르냐면은 이 마사토가 훨씬 더 물을 오랫동안 먹은 거 있어요. 단 뭐냐면은 마사토는 물을 줄 때 물 흙수를 묻으니까 보습력이 있으니까 흘러내려버린다는 것이지, 이 바닥에다가 마사토를 깔아놨잖아요. 그 위에 이제 흙들이 막 들어갔잖아 지금. 그지? 그 물의 장력에 의해서 여기에는 물기가 계속 있는 거야. 근데 이 마사토는 하나의, 내가 아까 말하자면 돌멩이가 깨진 거라고 했잖아. 바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하나의 모래 같은 거니까 한번 물을 머금고 있으면 내품질 안 해, 얘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무는, 모든 나무의 뿌리는 물을 이제 말리게 되면 물을 찾아야 된다고, 뿌리가, 나무를 심어놨을 때 뿌리가 뱅뱅 막 차고 도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무를 뽑아보면은요, 뿌리가 화분을 빽 찼을 거야, 저때 보면은. 이건 뭐냐? 여기에 물을 찾아, 계속 물을 찾아다닌다는 얘기, 뿌리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따 분간하면서는 절대로 바닥토에는 마사를 넣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송이석은 뭐냐? 송이석은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송이석이 있고, 우리 제주산 송이석이 있어요. 제주산. 근데 이제 중국 대륙에서 넘어오는 것들은, 저도 이제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뭐라고 말하냐, 염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좀 물에 좀 오랫동안 담궈 넣어서, 그렇게 써야 되고, 제주도는 이제 물론 오랫동안 저기 한 거기 때문에 염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주 송이석은 굉장히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송이석은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송이석은 내가 송이석 하나 갖고 왔다. 보여줘봐. 자, 이 송이석은 가까이 보면은 얘네 기포들이 많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 송이석은 배수도 잘 되지만, 또 빨리 물도 빨아먹어요. 대신에 빨리 배수가 잘 되고, 이 흙 속에 참 미세한 그러한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잔뿌리가 이런 데 다 박히면서 뿌리 발달이 좋으면서도 뭐라고 배수가 잘 돼. 배수가 상당히 잘 돼요. 또 요거는 뭐냐, 흙은 약간의 차가운 성질이 있어. 흙이 네. 약간의 흙이 차가우니까 어떻게 된다? 뿌리가 너무 깊게 자라질 않는다는 얘기지. 흙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 송이석을 깔지. 송이석을 조금 이따 가르쳐 줄게. 자, 송이석의 장점입니다. 배수도 잘 되지만 보습력도 어느 정도 좋지만, 배수도 또 물을 빨리 배출을 해줘. 그러니까 제주도 분들은 많이 옛날에는 이 송이석만 가지고도 저기 했었거든요. 자, 이 동생사. 우리가 이제
동생사는 어떤 걸로 적용하냐면은 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 마사토하고 저곡토하고 5대 5로 이제 배합을 했잖아. 근데 이제 이 저곡토하고 마사토하고 흙을 섞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흙이 한번 겨울을 하면 이게 떡이 돼버려. 이 마사토 얘의 성질은 뭐냐면은 다른 성질에 저희가 있으면 얘가 서로 땡기려고 하는, 빨아들이려고 하는 게 있거든. 그러면 이제 분갈하다 보면 막 그냥 흙이 막 그냥 아무리 막 깨도 안 깨질 거야 분명히. 그럼 그게 이 다른 흙과 저곡토와 같이 달라붙어버려. 그래서 이제 분재를 조금 더 좀 잘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느냐, 동생사하고 저곡토를 5대 5로 써. 그죠? 그러면 얘하고 구멍이 잘 맞아요. 자, 동생사는 뭐냐면은 얘 동생사도 약간의 그 중성적인 거,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우리 송이석과 같이 보습력도 약간의 가지고 있지만 배수를 잘해줘요. 배수성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저곡토는 물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고 얘는 물을 빨리 내뱉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분재를 조금 오래 좀 했던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동생사와 저곡토를 써. 그리고 이제 또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러냐, 동생사 5하고 송이석 2.5, 동생사 2.5. 자, 저곡토 5대 송이석 2.5 그리고 동생사 2.5, 그렇게 해서 5대 2.5, 2.5 쓰지. 세 가지를 섞어 쓰죠. 거기에 이제 또 이 동생사의 성질을 대신에 이 마사토의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야, 동생사가. 네. 송이석도 물론 거기에 넣겠지만 송이석은 흙이 조금 차가워요. 차가우니까 주로 어디 쓰냐? 바닥토로. 어? 네. 뿌리가 돌질 않아. 송이석을 쓰게 되면 뿌리가 잘 안 돌아요. 그래서 이 송이석은 이 바닥토로 많이 쓰고, 또 이제 송이석이 구하기 힘드니까 또 이 휴가토가 있잖아요. 휴가토는 꼭 난석이라 그래. 난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난석 주세요 하면 휴가토 주거든. 휴가토 주로 이제 소자나 중자를 가지고 새기는데, 휴가토 하나 줘봐요. 자, 이 휴가토의 성질은요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우면서 얘가 배수가 상당히 또 잘 돼. 또 얘도 약간의 그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흙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많은 분들이 진짜 분재인 중에 100명이면은 70명 정도가 바닥에는 마사토 이거를 산다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갖고 저곡토 하나하고 송이석하고 난석하고 똑같이 해놓고 똑같은 크기에 약 1시간 동안 물에 담궈놨다가 딱 바람 통하는데 말려봐요. 이 습도를 재보면 맨 먼저 늦게 마르는 게요, 이 마사토예요. 마사토는 하나의 돌멩이잖아. 그런데 이런 휴가토나 동생사나 또 하이에사나 천사나 그런 거는 일본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 화산 폭발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나온 흙들이기 때문에 기공이 많으니까 물 배수가 잘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이 마사토 가지고 바닥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닥토를 한다 그러면은 이 나무는요 뿌리만 계속 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자 보자고. 나무 하나가 있는데 뿌리가 나오는데, 이 뿌리가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물기가 없어야 되는데 물기가 많으니까 이 한 뿌리만 계속 자라는 거야. 그런데 바닥에 내려가 봐야 지금 먹고 살 게 없어. 이 뿌리가 싫어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가다가 지가 어느 정도 헛되다 보면 또 이 나무에 또 새 뿌리를 내. 또 어느 정도 자라가봐야 먹을 게 없거든. 지가 싫어하는 것만 있잖아. 뿌리는 어떤 걸 좋아한다? 따뜻한 성질을 좋아한다? 물을 좋아한다. 그런데 바닥에 내려가봐야 내가 이 송이석이나 휴가토를 넣어버렸어. 야, 바닥에 내려가봐야 지가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봐야 지가 뿌리가 죽어버려. 도태되면 또 이 몸통에서 또 새로운 뿌리가 나와. 그럼 잔뿌리 계속 뿌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바닥에다가 저곡토를 써버렸다. 그러면 막 뿌리가 막 빙빙 막 잡아 돌아. 이게. 그래서
분갈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흙의 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흙의 배합에 대해서 또 말해줄게요. 이제 흙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줬잖아요. 흙의 배합에 대해서 말해줄게요. 똑같은 화분이 있어, 크기가. 자, 화분이 있는데 이 A라는 나무는 소나무 중에 말하자면 소나무 이게 만 육송. 자, 또 하나는 뭐로 말할까? 물을 좋아하는 나무가 좀 그 물풀의 나무? 물풀의 나무가 물 좋아하는 나무가 등나무로 봅시다. 자, B라는 거는 등나무가 있어. 등나무. 자, 육송은 소나무는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물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을 자주 안 주어도 물에 굉장히 좀 견딜 수 있는 힘이 강한 거예요. 소나무 뿌리를 소나무를 뽑아보면 소나무 뿌리는 좀 굵고, 이게 굵기가 물을 많이, 뿌리 자체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면서 물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에 사람들이 소나무 물을 안 좋아한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물을 안 좋아하면은 산에 맨날 장마 때 비 오잖아요. 그럼 나무 다 죽어야 돼.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물을 자주 주어도 좋아하지만 물에 강하기 때문에 이 뭐라 말하냐, 보습력에 이 저곡토를 조금 덜 넣어도 되고. 자, 이 등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등나무 같은 경우에는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여름이면은 거의 뭐 조그마한 접시에다 물을 담가 놓다시피 하거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격토비를 많이, 저곡토, 물의 보습력이 좋은 흙을 많이 넣어야 돼. 자, 그러면은 아까 흙을 5대5로 배합하라 그랬잖아. 흙을 마사토, 저곡토, 또 여기에 이제 동생사와 송이석, 나 같은 경우는 송이석, 그러면은 5대 2.5, 2.5를 일단은 섞어 배합을 해놔. 해서 육송은 물에 조금 덜 줘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곡토를 4로 줄여주는 거예요. 4로. 뭐 얘는 대신에 6으로 해서 배수가 조금 더 잘 되게끔 섞어줘 버려야 돼. 추가를 해주면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흙을 5대5로 배합을 해놨다가 소나무를 분갈이할 거예요 하면은 동생사하고 송이석을 여기다 조금 더 플러스를 해줘.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6대4가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죠? 이제 4대6이 되잖아. 네. 근데 이제 뭐 그 물을 좋아하는 수종들 있잖아. 입이 들 수 있는 큰 것들. 특히 애기사과 같은 경우에는 물을 또 좋아해요. 애기사과나 등나무 그런 거 어떻게 되냐? 이 등나무는 물이 상당히 좋아하니까 얼마나 배중되느냐? 5대5로 배합을 해놓은 거에다 갖다가 저곡토를 더 넣어줘 버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을 해주느냐? 7대3 정도 줘버리는 거예요. 얘는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나무거든? 네네. 그러면 얘는 말하자면은 동생사고, 얘는 저곡토예요. 이렇게 7대3 정도로. 그런데 또 그 뭐 소사나무라든가 지금 오늘 분갈이할 애기사과나 그런 건 어떻게 되느냐? 6대4 정도로. 6대4 정도로. 그러니까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왜? 물론 이제 나에게 처음에 분재를 이제 입문하게 해준, 엊그저께 전화통화를 했지만은 최병철 교수님의 수제자 최영준 원장이라고 있거든. 그 친구가 나한테 처음에 분재를 입문했을 때 그 친구 하우스에 가면은 오로지 마사로만 분갈했었어. 옛날에 20년 얘기지? 20년 전에.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물을 주느냐? 야, 이거 소나무야, 뭐 물을 좀 많이 줘. 그때 손으로 주니까, 야, 이거 잡목류가 뭐 소사나무나 뭐 철쭉이야. 그러면은 걔는 또 물을 한 번씩 더 줘. 항상 분재를 밑에 있었으니까.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 물관리를 잘한다, 물관리를 확실히 책임질 수 있다 하면은 마사토 단용으로 써도 돼요. 그런데 흙을 배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무를 한 10줄을 갖고 있어. 10줄을. 근데 하나하나 물 관리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마사토에다가 곧 저곡토라는 거를 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이제 저곡토나 뭐 동생사나 또 뭐 그 하이에사라고 있어. 또 나도 하이에사나 그런 일본 흙들이 들어온 게 언제 들어왔냐면은 내가 기억하기에는 내가 막 군제를 입문할 때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물론 그 흙에 대해서 유명하신 그 박준병 원장님이라고 해서 충청도에 계십니다. 그 양반이 저곡토를 가지고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들어와서 이제 흙을 막 마사토를 쓰니까 이 당신네들 이거 이 마사 한 가지만 쓰면 나무 망가진다. 저곡토를 배합해야 해가지고 그 원장님이요 진짜 욕을 많이 먹어서 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뭐 하는데 우리나라 이 마사토 좋은 흙이 있네. 뭐 하는데 저곡토나 동생사나 그런 수입이야 그런 걸 쓰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 그분의 말을 다 따르잖아요. 그죠? 이 저곡토 안 쓰는 사람 없어. 다 쓰죠. 네네. 이게 20년 전에 안 그랬다니까. 이게 20년 전에 저곡토를 쓴다고 나 군대 처음에 입문할 때요. 저곡토 쓴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한 마사토 단용으로만 그걸 썼었거든. 근데 이 마사토와 저곡토의 흙이 또 아까 말했잖아. 이제 장점이는 그 서로 장단점 말해주잖아. 이 마사토는요 흙을요 오래되면은요 이 바위가 이런 화석이 오래돼가 흙끼리 서로 뭉쳤잖아요. 보면 네. 하나의 흙이 뭉쳐가지고 바위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오래되면 이 흙이 뭉쳐. 마사토가요 분갈이고 나도 산화가 돼가지고 서로 깡아리가 뭉쳐버려. 그 분갈이를 하려면 막 꼬챙이로 막 찍어내고 막 난리가 난다. 그러면 뿌리가 다 망가져. 그런데 이 저곡토는요 지가 막 뭉쳐있어 봐야 물에 한 2~3시간 담궈 있다가 흔들어버리면 물이 싹 쏟아져 버려. 얘는 그죠? 얘는 싹 쏟아져 버려. 근데 마사토하고 저곡토하고 같이 배합을 했다? 마사가 저곡토를 머금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사토하고 저곡토하고 5대5로 하고 있는데 이 배율은 상당히 위험한 배율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속에다가 이게 저곡토야. 이 마사토 대신에 여기다가요 동생사라는 흙을 살짝 집어 넣어버려. 동생사를 마사를 2.5로 줄이고 동생사를 2.5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사와 저곡토가 이 뭉치는 거를 동생사는 어떻게 돼? 아까 보여준 했지만 부슬부슬해. 떡이 되는 거, 달라붙는 거를 얘가 막아준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방금도 지금 우리 교육생이 마사토하고 저곡토 5대5로 배합해왔잖아. 그러다 내가 막 동생사 집어 넣어버렸잖아. 네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분갈할 때 이게 떡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동생사를 집어낸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배워본다 그러면 동생사 저곡토 얼마에 마사 얼마에 동생사 얼마 그거를 남들이 넣으니까 넣는다. 그러면 백날 가도 이 발전이 없어. 흙의 원리와 흙의 성질을 알고 배합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오늘 분갈이를 하기 전에 흙에 대해서 내가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흙도 여러 가지 흙을 놓고 이제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 뭐가 따르느냐. 응? 자, 일단은 주 용토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잖아. 네. 이렇게 화분이 있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나무는 제일로 이 식물에 대해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다음에 햇볕, 바람. 자, 근데 물의 성질은 어쩌냐? 물은 항상 얕은 곳으로 흘러. 0.1mm만 흐른다고. 자, 그런데 아까 계속 말했지만 바닥토가 여기에 이만큼은 물 배수가 잘 되는 흙들, 입자도 될 수 있는 굵은 것들, 흙을 넣어줘야 돼. 자, 그 다음번에 뭐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배합토가 들어가겠죠? 배합토 5대5로 봤을 때 배합토가 약간의 굵은 거, 그죠? 자, 그 다음번에는 이제 나무를 식재를 할 거야. 이렇게, 그죠? 나무 식재했잖아. 내가 굵은 거에다가 이제 그 약간 작은 거를 쭉 해놓고 이제 이렇게 식재를 했어.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약간 중간토를 넣는 거야, 중간토. 그죠? 그리고 맨 위에는 뭐냐? 소립을 넣는 거예요. 이건, 자, 여기는 대, 중, 소. 나 같은 경우 흙을 크기를요, 4가지, 5가지를 쓸 수도 있거든. 근데 몇 단계 되느냐? 이거는, 자, 바닥토가 있어요. 이건 바닥토. 4단계. 왜 이렇게 흙을 쓰느냐면은, 자, 나무가 자라는데 계속 뿌리가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자, 똑같이 물을 주었어, 여기다가. 물을. 그럼 어디가 제일 먼저 마르겠어요? 제일 위에. 제일 위에가 먼저 마르죠. 네네. 맞아. 그러니까 또 물은 장내기 위해서 물이 밑으로 가라앉잖아. 그러니까 너 임마 빨리 말려라 하고 입자가 큰 걸 쓰는 거예요. 또 공극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럼 빨리 말라. 뭐? 그 다음번에는 조금 작은 게 이제 마를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게 사람들이 뭐 바닥에는 큰 거, 중간어, 소립 쓰는 이유를 알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작은 거. 그러죠? 작은 거 쓰면은 마르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물을 좀 3시간 동안에 견딜 수 있게끔 해야 3시간. 예를 들어서 3시간 만에 마르는 게 위에와 바닥과 똑같이 비슷하게 말라줘야 돼요. 근데 방금 지금 흙 쳐온 게 똑같은 크기를 해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내 흙 큰 걸 가져왔을 거야. 배합토를 큰 거를 밑에 깔아준다는 얘기예요. 깔아줘서 얘가 흙이 빨리 말라줘야 돼. 안 그러고 이 흙을 자, 바닥도까지 잘 깔았어. 그런데 여기 흙을 모든 걸 다 똑같은 한 가지 크기의 흙으로 썼다. 흙을 똑같은 크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맨 위에가 먼저 마를 거 아니야. 네네. 여기 늦게 마르잖아. 네네. 그럼 뿌리가 자꾸 이제 물을 차서 내려가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뿌리 잔뿌리가 안 나와. 지가 자라던 뿌리만 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자, 식구가 작업, 우리 현장 가면 작업하는 인원이 100명이 작업하는 거하고 10명이 작업하는 거야. 뿌리가 100개가 있어. 그러면 얘는 뿌리가 100개가 있으니까 한여름에 무리를 말라도 뿌리가 어느 정도 견뎌줘. 그런데 지금 한 가지 흙만 계속 했을 때는 나무가 생각할 때 아씨 내려가 봐야 뭐 물 밑에 가면 풍부하니까 나를 계속 자라던 뿌리들만 자라기 때문에 흙이 10개, 뿌리가 10개밖에 없어. 대신에 물을 한번 말려봐. 그러면 나무가 한 방에 가버리잖아. 엊그저께 내가 나무 물 준 거 보면 알잖아요. 흙에 대한 이론을 확실히 알고, 그죠? 자, 항상 염두해 주는 거는 똑같은 흙이 5대5라는 배합이 있어도 대중소, 그죠? 어느 정도 아까 내가 그러잖아. 흙을 가져올 때 다음번에는 뭐 라겐나 그런 흙에다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해서 가져오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항상 분갈이 할 때는 바닥에는 어떤 흙을 내가 추천을 하냐면요, 송이석이 상당히 좋아요. 송이석이 왜 좋으냐면은 흙이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배수가 또 잘 돼. 물을 주면 잘 빠져나가. 배수가 잘 되고 약간의 차가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별로 안 좋아요. 난 뿌리가 빠리빠리 되니까. 그러니까 바닥에서 뿌리가 놀지를 못해. 바닥에서. 그러면 송이석은 이제 귀하잖아. 그러면 어떤 걸 쓰느냐? 휴가토를 쓰면 돼. 휴가토. 휴가토의 성질도요, 약간의 얘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난석이라고 그러잖아. 난석. 난이 어디에서 커요? 그 난이 크는데 보면은 그 약간 기슬진 곳 시원한 데서 그 나무가 난이 크거든요. 뭐 그 나무 그늘 밑에 햇빛도 살살 들고 바람이 살살살살 부르고 난 채취하는 사람들 가보면 물이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서 난이 커요. 휴가토도 약간의 그런 차가운 성질이 있고 또 흙이 가벼워. 또 배수가 잘 돼. 그러니까 이제 송이석 대신에 휴가토를 바닥토로 써도 상당히 좋다. 자, 물론 또 이제 휴가토가 없어. 그럴 때 또 어떤 흙을 써버리냐면 동생사를 써버려. 그때는 이제 동생사. 동생사는 약간의 중성이라고 그랬잖아. 흙이. 물론 휴가토나 송이석보다 못하겠지만 오히려 마사토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마사토보다는 똑같은 중성이야. 흙의 그 따뜻한 게 중성인데 얘는 하나의 돌멩이야. 돌멩이. 흙토자가 아니에요. 모래사자에 모래사자 쓴다고. 이 마사토 하니까 이게 토자가 흙토자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모래사자예요. 모래사자로 쓴다고 지금. 근데 이 그 하나의 모래이기 때문에 한 번 물을 먹으면은 오래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내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흙을 써야 되지만 좀 바닥 토로는 조금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바닥 토로. 자,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줄게요. 흙은 항상 약 5대5 정도로 배합을 해라. 5대5인데 마사 저곡토 또 뭐 송이석 또 동생사 또는 마사 이렇게 쓰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 저곡토와 송이석과 동생사를 5대 2.5, 2.5 쓰는데 송이석을 구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마사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곡토 5, 동생사 2.5, 마사 2.5 하면은 떡이 되지가 않아. 하면서 화분 분갈이를 할 때에 바닥에는 될 수 있는 한 흙의 굵기가 큰 걸 쓰라는 얘기예요. 3가지, 4가지까지는 안 나눠준다 하더라도 최하가 2가지 굵기의 흙을 써서 해줘야 돼요. 꼭 그 명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요 이 가을철에 꼭 분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했을려나 모르겠어요. 이해 못한 거 있으면 물어봐봐요. 조금 의문되는 거. 근데 막 혼자서만 얘기해가지고. 아까 사용 안 한 거 있는데 녹소토는 녹소토. 맞아, 녹소토. 이 녹소토 이 성질에 대해서 말해줄게요. 이 향나무는요. 향나무는 우리가 분갈이를 할 때 이 예전에 이제 이런 말 들어봤는데 숯을 넣는다. 숯을 넣는다 그랬어. 숯을 넣으면 되면 어떻게 하냐. 흙이요. 중성보다는 약하네. 알카리성이 돼버려. 네. 산성된 거를 이제 알카리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네. 황나무는 산성을 싫어해요. 그런데 철쭉하고 또 특히 블루베리라는 나무는요 이 산성을 좋아해. 뿌리가 산성을 좋아하는데 이 녹소토는 약간 산성분이 강해. 산성. 그리고 이 철쭉은 특히나 물을 좋아해. 얘가 보습력이 상당히 좋아. 보습력이. 녹소토는. 그러니까 철쭉에는 녹토수를 쓰는 거예요. 왜? 물을 좋아해. 얘가 또 거기다가 이런 철쭉을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거에다 하면요 철쭉이 어떻게 되냐면 노래져 없어져 버려. 철쭉은 또 철분을 또 좋아해. 철분을. 그러니까 철쭉은요, 철쭉기를 사러 가면은요 유산철이라고 농약 가게에서 파는 게 그것도 막 주고 또 옛날 분들은 이 철쭉 화분 위에다가 녹슨 못을 막 올려놨었어요. 녹슨 뭐 지금은 유산철을 준다든가 그러한 철분적인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 녹소토는 이 굉장히 보습력이 흙 중에서도요 보습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물을 빨리 배출을 안 해 얘가. 그래서 흙을 진짜 굉장히 뭐라고 말하냐, 배합을 꼼꼼히 하는 사람들은 이 우리 박준병 원장님이나 그런 데 가보면요 여기에요 녹소토를 조금 넣어서 그래요. 녹소토를 약간의 녹소토를 넣어서 보습력을 높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 이제 천사라든가 뭐 하이에사라든가 그런 흙들도 많이 있는데, 이 천사나 하이에사는요 일본 사람들이 작품 전시회를 나갈 때 이 나무가 그러잖아요, 이 차가운 성질을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이 전시회 낼 나무들은 빨리 자라면 안 돼. 딱
여기 내가 이제 봄에 분갈이 그대로 정체가 돼 있어야 돼. 음. 뿌리가 예를 들어서 뭐 2cm 자란다, 줄기도 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성장을 먹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뿌리의 성질을 작게 해서 나무가 정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천사라는 게 있어. 천사. 천사는 상당히 흙이 굉장히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이제 일본 사람들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써요. 이 전시에 나갈 출품할 나무들. 왜 그냥 봄에 이제 딱 분갈이를 해놓고 이제 가을에 전시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대로 멈춰져 있어야 돼. 그럴 때는 이제 천사라는 흙을 넣는 거야. 차가운 성질의 흙을. 그러니까 전시에 나갈 것들 이제 우리 그 회원님께서 이 전시회 같은데 이렇게 가봐요. 가면은 흙이 이제 물론 다 이 이끼로 덮어왔겠지만 이끼로 안 덮은 흙들 이렇게 보면은요 빨간 흙들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새카만 흙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천사는 색깔이 약간 검은틱틱한 색깔이 나거든. 그게 딱 천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흙을 보면 우리는 전시회 보면 알아. 아, 이분이 이 분재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다. 안 했던 분이다 보면 흙을 보면은 아 그분의 그 분재 그러한 그 경력도 알 수 있고 실력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나면은 네. 모든 흙도 준비해놓고 내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른 거 뭐 의문하는 거 있어요? 네, 흙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서 분갈이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이 저 애기감나무 가지고 있는 거 분갈이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